저는 여태껏 팀장이 주는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표현조차 하지 못했고요. 팀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팀원으로서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리더로부터 뭐 반기 평가를 받든 혹은 연간 단위의 평가를 받든 성과 평가를 받든 역량 평가를 받든 요즘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 평가 그러면은 반기 평가 혹은 연간 평가 단위로 평가를 받고 그다음 평가 대상은 성과 평가, 역량 평가 이렇게 많이 받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초에 성과 평가의 기준과 역량 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평가자인 팀장이나 윗사람하고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일이 끝나고 나서 반기 말이나 연말에 가서 팀장과 팀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혹은 잘하기 위한 것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 시즌에 닥쳐서 평가 대상자가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본인 스스로가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MBO의 대상이 되는 성과 목표가 3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3가지 목표에 대해서 실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그 기준을 실제 결과물과 애초에 팀장과 대략 합의한 기준에 대해서 본인이 목표 달성 정도가 평가 척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본인이 근거를 갖다가 먼저 한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량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창의성이다, 혹은 고객 지향성이다, 혹은 업무 추진 역량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 기준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4점 혹은 나는 엑셀런트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팀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4점 혹은 나는 목표 달성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객관적 근거를 갖다가 데이터 중심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물의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출발을 했다가 평가 시즌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고 혹은 면담을 한다라고 할 때 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이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올해 저의 혹은 이번 반기에 저의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은 무엇이고 역량 평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본인 평가를 사전에 해서 팀장한테 선제적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평가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업무 능력은 좋지만 본인의 욕심만 채우느라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팀원이 있습니다. 이 팀원은 성과 평가는 항상 좋고 역량 평가는 항상 나쁜데 이 팀원을 과연 승진시켜야만 할까요? 뭐 승진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진을 할 때 승진에 대한 기준은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과 역량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보통 참고를 많이 하죠. 그러면 되게 승진을 할 때는 상위 직위에서 뭐 이를테면 사원에서 대리로 올라간다 혹은 대리로에서 과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위 직위에서 요구되는 업무 수행 역량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량의 발휘의 결과는 결국은 성과입니다. 근데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본인 스스로가 업무 실행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업에서는 혹은 조직에서는 상위 직위로 승진을 갖다가 시킬 때에 성과만 보지는 않습니다. 성과만 보지를 않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그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의 기준이라든지 혹은 핵심 가치의 기준을 얼마만큼 타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당 직군, 뭐 예를 들면 영업 직군, 생산 직군, R&D 직군과 같이
해당 직무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무 역량들을 충분히 행동으로 발휘했느냐를 보고서 보통 승진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성과는 좋고 역량은 나쁜데 이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직위, 이를테면 과장 이하의 직위 같은 경우에는 뭐 역량이 뛰어나야지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두기도 하고, 또한 상위 직위들, 이를테면은 뭐 시니어 직위가 되겠죠.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역량보다는 성과가 높아야지만이 승진을 갖다가 시킨다. 그래서 대개 성과와 역량을 비중을 하위 직위일 때는, 주니어일 때는 역량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시니어일 때는 성과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위 직위일 때는 주로 지식이나 혹은 스킬이나 태도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대개 과장급들, 예를 들면 기업에 따라서는 뭐 조금 승진연에 다르겠습니다만 7, 8년 후가 지나서 과장 이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과 태도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역량 발휘가 중요한 거니까, 역량 발휘의 결과가 성과다 그러면은 성과의 비중을 높여서 승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담당자가 지금 직위가 어떻고 어떤 직위로 승진을 갖다 하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될 요소들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회식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활동을 다 소화하긴 너무 벅찬데 일만 잘하고 이외의 활동에 소홀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결국 회사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대개 이제 팀장으로부터 일에 대한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일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에 대개 이제 역량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팀장에게 역량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면담을 통해서 코칭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회사의 보통 역량 항목들에 보면은 조직 지향성이라든지 고객 지향성이라든지 창의성이나 혹은 업무 추진 역량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행동 기준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개념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 항목의 행동 기준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팀장님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표, 이를테면은 업무 수행의 수치 기준 비슷하게 내가 어떠한 행동 지표들을 갖다가 이를테면은 만족시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막연하게 그냥 뭐 팀워크를 갖다가 좀 더 잘 살리도록 해라, 혹은 팀의 일에는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떠한 행동 사례들을 제가 실천을 잘하면은 역량 항목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팀장한테 미리 코칭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가가 끝나고 나서 팀장에게 항의를 해봐야 팀장은 또 팀장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성과 평가의 기준들은 좀 일에 대한 기준이니까 명확한데, 역량 평가의 기준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팀원들끼리 팀장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팀에서의 역량 항목별 행동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기준을 받는 것도 좀 좋고, 아니면 개인별로 좀 궁금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팀장이 좋은 평가를 줄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코칭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